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배상TV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교통사고로 보험사로부터 간병비를 받는 거, 그 간병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자, 우선 보험사 약관 지급 기준에는요, 상해급수별로 해서 1급부터 5급까지 상해에서만 보름부터 해서 2달치까지 간병비가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누누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원에서는 그렇게 딱 정해놓고 간병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의사 소견에 따라서 간병인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간병비를 기간이 언제까지든지 인정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평생 간병이 필요하다라는 의사소견이 있고 감정 결과가 있다면 평생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 전체 간병비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대략적으로요, 하루에 한 명의 간병인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지금 현재 2020년 상반기 기준 420만 원 정도의 간병비로 책정을 하고요. 만약에 하루에 4시간만 간병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21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의사소견이나 그리고 신체 감정 결과에 따라서 간병인이 얼마나 필요하냐,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그 금액을 재판부에서 계산을 해서 판결로 이렇게 나갈 거고요. 자, 그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저한테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고요. 자, 가족 중에 누군가가 다쳤어요. 그래서 간병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간병인을 안 쓰고 가족이 간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인 간병인 지출은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 간병비를 어떻게 받아야 되냐, 그리고 어떤 영상들을 보니까 간병인을 안 쓰면은 나중에 간병인을 못 받는다, 그러면은 가족이 간병한 경우 어떤 식으로 입증을 해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원에서는요, 의무기록지라는 걸 작성을 해요. 의사가 작성하는, 매일매일 작성하는 경과기록지가 있고요, 간호사가 매일매일 작성하는 간호기록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환자들이 간병인이 있거나 가족 간병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요, 간호사가 1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체크를 하죠. 그러면서 이 간호기록지에 작성을 합니다. 간단하게 작성을 하거든요. 현재 환자는 잠든 상태고 간병인이 옆에 있는 상태다, 아니면 환자가 지금 석션을 하고 있는데 간병인이 석션을 하고 있다, 아니면 식사 중인데 가족이 간병을 하면서 식사를 도와주고 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간호기록지에 가족이 간병하고 있다, 아니면 간병인이 간병하고 있다, 아니면 혼자 있다 라는 기록들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간호기록지에 만약에 가족이 간병하고 있다 라고 하면요, 굳이 간병인을 안 쓴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했던 한 달에 420만 원 그 간병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간병인이 필요 없는 경우,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이 하고 있다 라고 하면 간병인 나중에 인정 안 되겠죠. 그래서 가족이 간병하는 경우에도 꼭 필요한 게 의사의 간병 소견서입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이때까지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의사한테 간병 소견서 한 장 받으시면 됩니다. 간병 소견서는 어떻게 받냐면 의사한테 소견서 한 장 작성해 주세요. 어떻게 작성해 주냐면 이때까지 사고일로부터 지금까지 무슨 이유 때문에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다, 그리고 하루에 어느 정도 몇 시간 정도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다 라는 거를 이렇게 소견서를 작성해 달라라고 하면 아마 의사가 작성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소견서를 매달 받을 필요도 없어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치 한꺼번에 받아도 되고요. 그래서 이 소견서를 받아놓고 만약에 가족이 간병을 했다, 그리고 간호기록지에 가족이 간병했다는 사실이 기록이 돼 있다 라고 하면은 굳이 간병인을 안 쓰고 영수증 안 챙기셔도 나중에 충분히 월 420만 원의 간병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호기록지에 내가 가족 간병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자, 일단 의무기록을 한번 발급받아 보세요. 해당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 간호기록지라고 해서 발급을 받아 보시고 그 내용 보면은 의학용어로 안 들어가 있거든요. 전부 다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보호자가 간병을 하고 있다, 아니면은 따님이 간병하고 있다, 아니면 간병인을 고용해서 간병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물론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는 어차피 우리가 영수증 처리가 되잖아요. 영수증을 받아 놓으시고 입금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로 나중에 입증을 하면 되는데, 근데 가족 간병한 경우에 간호기록지에 안 적혀 있다, 그러면은 간호사한테 앞으로 기록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결국 재판은요, 이 의무기록 싸움이거든요. 증거 싸움이란 말이죠. 증거 싸움인데 증거에 가족이 간병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 기록되어 있다,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보험사는요, 간병이 안 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간호기록지를 확인하셔가지고 그 기록이 들어가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가족이 간병을 했을 때도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받으려면 어떤 방법, 어떻게 의무기록이 기록이 돼야 되냐, 간호기록지를 확인하셔야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특히 이 개호 사건에서는요, 나중에 간병비가 가장 큰 싸움이 되고 손해배상액 결정에 있어서 간병비가 얼마나 인정이 되냐에 따라서 손해배상액이 천차만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피해 안 보시려면요, 꼭 이 부분까지, 사소한 부분까지 꼭 체크를 미리미리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